여러분, 혹시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흑인 의사가 뇌사 판정 내리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라고 한국어로 외치며 상급 의사들과 맞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 의사의 이름은 사무엘 음보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기숙사 룸메이트가 던진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같은 검둥이가 의사가 된다고. 한국어도 못하는 주제에.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입니다. 5살 여동생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는데 병원에서 치료비 5달러가 없으면 치료 못해줍니다 라고 쫓겨났거든요. 그날 밤 이 12살 소년이 시체가 된 동생을 안고 오열하며 외쳤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의사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어떻게 이 소년이 7년 만에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왜 한국이 저를 2번 낳아준 조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지옥 같은 절망에서 시작해서 기적 같은 역전으로 끝나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전 세계에 증명해낸 감동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케냐 나이로비 최악의 빈민가 키베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사무엘 음보고입니다. 우리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겨우 3평짜리 양철 오두막이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벽이 흔들렸죠. 아버지는 날품팔이를 하셨지만 일이 있는 날이 한 달에 열흘도 안 됐어요.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토마토 몇 개를 팔아 하루 50센트도 못 벌었습니다. 저는 매일 배가 고팠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갔죠. 제게는 예쁜 여동생 아리아가 있었어요. 아리아는 저보다 3살 어렸는데 항상 제 뒤를 따라다니며 오빠 배고파라고 말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몫의 빵을 아리아에게 줬어요. 그런데 2010년 우기철 아리아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이었어요. 오빠 너무 추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아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는 울면서 아리아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저도 뒤따라갔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라리아네요. 하지만 치료비 5달러를 먼저 내세요. 돈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5달러. 우리 가족이 일주일 먹을 돈이었어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나중에 꼭 갚겠어요.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규칙입니다. 돈을 가져오세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려달라고 빌었지만 모두가 가난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리아는 점점 약해졌어요. 의식도 잃어가고 있었죠. 저는 아리아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아리아를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하지만 넷째 날 새벽 아리아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겨우 5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리아의 차가운 몸을 안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죠. 이 세상 모든 의사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가난하다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싫어.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의사가 되자. 내가 의사가 되어서 아리아 같은 아이들을 모두 살리자. 아리아가 죽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폐지를 주워 팔면서도 계속 공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잔혹했죠. 의사가 되는 길은 별만큼 멀어 보였어요. 그런데 2012년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 봉사단이 도착한 거예요. 한국에서 온 의사들이 무료로 치료해준다고 해요. 어머니가 흥분해서 말씀하셨죠. 저는 호기심에 봉사단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아픈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였죠. 아픈 사람이 오면 누구든지 치료해줬어요. 그 중에서도 이선우라는 의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픈 아이들을 보며 정말 슬퍼하는 것 같았죠. 저는 용기를 내서 이선우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 넌 몇 살이니? 이선우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13살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선우는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때 저는 이선우에게 아리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동생이 $5 때문에 죽었다고 제가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다고 말했죠. 이선우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사무엘, 나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내 형도 병원비가 없어서 죽었거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훌륭한 의사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니.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의사가 된 거야. 이선우가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처럼 저도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선우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누구나 의사가 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단이 떠나는 날 이선우는 저에게 명함을 주었습니다. 사무엘, 이걸 가져. 언제든지 이메일해. 한국에서 공부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널 기다리게. 절대 포기하지 마. 이선우를 만난 후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무엘, 이제 그만해. 너도 일을 해야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족의 생계가 더 어려워졌거든요.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그때 저는 이선우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요.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일을 해야 해요. 의사의 꿈은 포기해야겠어요. 3일 후 이선우로부터 긴 답장이 왔습니다. 사무엘, 절대 포기하지 마. 한국에 정말 좋은 장학금 제도가 있어. 정부에서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야. 모든 비용을 지원해줘. 이선우는 장학금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적었죠. 네가 포기하면 아리아가 슬퍼할 거야. 너는 아리아의 꿈을 이루어줘야 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맞아, 아리아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죠.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하셨죠. 사무엘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열심히 공부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장학금 시험날이 왔습니다. 케냐 전역에서 500명이 지원했는데 선발 인원은 단 5명이었어요. 시험장에서 저보다 잘 차려입은 학생들을 보며 위축됐어요. 하지만 아리아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죠.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요. 이선우가 축하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사무엘, 축하해. 한국에서 널 기다리게.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2015년 3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14시간을 날아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본 한국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케냐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더 놀랐어요. 제가 혼자 쓸 방이 우리 가족이 살던 집보다 컸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눈에 감동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손바닥에 눈송이를 받으며 생각했죠. 아리아야, 오빠가 드디어 한국에 왔어. 여긴 정말 신기한 나라야.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한국어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죠. 기숙사 룸메이트는 김민수라는 서울 강남 출신 학생이었어요. 민수는 처음 저를 보고 깜짝 놀랐죠. 너 어디서 왔어? 민수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케냐에서 왔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왔어요. 제가 답했어요. 그런데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 같은 검둥이가 의사가 된다고? 한국어도 못하는 주제에 웃기네.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화내지 않았죠. 대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식당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김치는 너무 맵고 젓가락질도 안 됐죠. 다른 학생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 사전을 항상 들고 다니며 모르는 단어를 찾았죠.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학교 근처 한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어요. 한식당 사장님은 박종수라는 분이었어요. 50대 중반의 인자한 분이셨죠. 사무엘아, 어디서 왔어?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케냐에서 왔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답했죠. 사장님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의사라고? 대단하네.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거야? 네, 생활비를 벌어야 해요. 그때부터 사장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셨어요. 일이 없을 때는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죠. 사장님 부인인 이영희 사모님은 더욱 따뜻하셨어요. 제가 밥을 못 먹고 있으면 직접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사무엘아,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지? 이것 좀 먹어봐. 사모님이 직접 만든 불고기를 주시며 말씀하셨죠. 어느 날 사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여긴 너의 두 번째 고향이야. 우리가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힘들면 언제든 말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케냐에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거든요. 대학교에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대 선배인 강수진 선배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죠. 사무엘아, 한국어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 나도 계속 도와줄게. 수진 선배가 말했어요. 수진 선배는 저에게 의학 용어도 가르쳐 주고 시험 준비도 도와주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저는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벚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김치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고 젓가락질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한국어 실력이 늘어났죠. 1년 후에는 교수님 강의를 거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의대 4학년이 되어 본격적인 병원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실습을 했어요.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응급실에는 생과 사가 오가는 긴박한 상황들이 펼쳐졌죠. 어느 금요일 오후 응급실에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다친 7살 남자아이가 실려온 거예요. 아이는 의식을 잃고 있었고 심장이 멈춰 있었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했죠. 심정지 환자입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외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더 급한 환자들 때문에 의사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뛰어갔어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혼자 아이 곁에 남겨졌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이시죠?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 학생 신분이었고 실수하면 큰일 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의 파란 입술을 보는 순간 아리아가 죽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4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심폐소생술도 배웠으니까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어. 저는 마음속으로 말하며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30번 가슴 압박을 하고 인공호흡을 했죠. 이런 젠장 왜 안 되는 거야? 저는 초조해했어요.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정확하게 압박했죠. 한국어로 배운 응급처치 방법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아이야, 깨어나.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저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5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아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 어머니는 울면서 제게 고마워했어요. 담당 의사가 뛰어와서 상황을 확인하고는 놀라며 말했어요. 사무엘, 네가 이 아이를 살렸구나. 정말 잘했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말이에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2년 저는 드디어 정식 의사가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에서 일하게 됐죠. 제가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7년 만에 이선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엘, 정말 의사가 되었구나. 너무 자랑스러워. 이선우가 말했어요. 선우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답했죠. 이선우는 제안을 했어요. 사무엘, 이제 네가 받은 도움을 나눌 때가 된 것 같아. 케냐로 의료 봉사를 가지 않을래?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네, 꼭 가고 싶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 의료진 20명과 함께 케냐로 향했어요. 7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죠.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와 계셨죠. 사무엘, 내 아들이 의사가 되어 돌아왔구나. 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는 마을 광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곳 키베라에서 태어난 사무엘입니다. 7년 전 한국으로 떠날 때 약속했었죠. 의사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 아이들이 아리아처럼 죽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왜 한국에서 공부했는지, 왜 의사가 되었는지를 말이에요. 케냐에서 2달간의 의료 봉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계속 일하며 동시에 케냐의 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간호사 김지연 씨였죠. 지연 씨는 저와 함께 케냐 의료 봉사를 다녀온 분이었어요. 사무엘 선생님, 케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저는 지연 씨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환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지연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지연 씨, 저와 함께 케냐와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겠어요? 지연 씨는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네, 좋아요. 1년 후 저는 지연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는 이선우와 한식당 사장님 부부, 그리고 케냐에서 온 어머니도 참석하셨죠. 사무엘이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네.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결혼 후 저희는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케냐에 한국식 종합병원을 짓기로 한 거예요. 한국 기업들과 정부의 도움으로 2024년 드디어 한마이너스 케냐 우정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었죠. 개원식 날 케냐 대통령도 참석했어요. 저는 한국어와 스와힐리어로 연설했죠. 이 병원은 한국과 케냐의 우정으로 만들어진 희망의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돈 때문에 죽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아리아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네가 정말 약속을 지켰구나. 지금 저는 1년의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케냐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고 케냐에서는 병원 원장으로 일해요. 작년에는 더 큰 성과가 있었어요. 제가 개발한 저비용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WHO에서 공식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 키트 덕분에 아프리카 전역에서 말라리아로 죽는 아이들이 90% 줄어들었죠. 사무엘 박사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어요. 케냐 보건부 장관이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BTS도 제 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죠. 한국이 키운 의사가 세계를 구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방탄소년단 RM이 말했어요. 올해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 지연 씨가 임신을 한 거예요. 태명은 아리아로 지었죠. 우리 딸이 태어나면 한국어와 스와힐리어를 모두 가르쳐주자. 지연 씨가 말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병원에 나갈 때 생각합니다. 제가 2개의 조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케냐는 저를 낳아준 나라이고 한국은 저를 의사로 키워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2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병원 로비에는 한국 국기와 케냐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리아의 사진이 있죠. 아리아야, 오빠가 약속을 지켰어. 이제 너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아. 그리고 한국이라는 천사 같은 나라 덕분에 전 세계 아이들을 구할 수 있게 됐어. 저는 마음속으로 여동생에게 말했어요. 얼마 전에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목은 2개의 조국이라고 하네요. 사무엘 박사님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영화 제작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바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하얀 수술복을 입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의술로 케냐 아이들을 살리고 케냐에서 느낀 사랑으로 한국 환자들을 돌봐요. 제가 살릴 수 있는 생명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한국과 케냐 2나라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딸 아리아가 자라서 물어볼 거예요. 아빠, 왜 우리는 한국과 케냐 둘 다 고향이에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아리아야, 사랑에는 국경이 없단다. 한국은 아빠를 구해준 나라이고 케냐는 아빠가 구해야 할 나라야. 그리고 너는 그 2나라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란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써지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아프리카 소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리고 그 소년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돈이나 무력이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 그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